슬기로운 장기 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1편 감염병 바로 알기. 오늘은 감염병 바로 알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1차 시 목차. 감염병이란? 감염병 관리 왜 중요할까요? 감염병 분류 방법, 감염병 전파 경로, 감염병 대응 순서, 감염병 예방 활동.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치명적인 감염병. 자칫 간과하거나 놓치기도 쉬운데요. 감염병,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감염병은 사람에게 침투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특정 병원체나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결핵, 폐렴, 요로감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 식중독, 옴, A형, B형, C형 간염, 그리고 팬데믹을 초래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르신은 오랜 지병과 병원 입원 등으로 쉽게 감염되어 빠른 속도로 다른 어르신과 종사자 또는 가족에게 전파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돌봄 과정을 통해 다른 어르신에게 교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감염 예방과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요양 종사자는 어르신과 가족들로부터 감염성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여러 입소자 서비스 중 감염을 옮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병은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요? 감염병은 병원체와 환경, 숙주의 질병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들의 팽팽한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도 감염병에 전염될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저항력이 낮아진 사람에게 감염병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발병경과 감염 경로, 전파 방법에 따른 분류와 법률적 기준이 있는데요. 그중 법정 감염병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질환별 특성에 따라 감염병의 군을 분류하고 각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 수준을 고려해 제1급부터 4급까지 총 87종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2021년 개정된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은 17종, 제2급 감염병은 21종, 제3급 감염병은 26종, 제4급 감염병은 23종. 팬데믹의 주범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 감염병 증후군 등과 함께 제1급 감염병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감염병은 어떠한 경로로 전파될까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발생하는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비교적 큰 입자의 비말이 타인의 결막이나 비강, 구강 점막에 튀어 감염이 전파되는 비말 전파는 보통 주변 1m 이내에서 전파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입자들을 흡입한 사람의 호흡기로 전파되는 공기 전파는 기류를 타고 먼 거리까지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 장기 요양기간에 모든 사람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접촉 전파는 병원체가 분비되는 환자와 직접 또는 간접 접촉 시 전파되는 경우로 환자와 악수 등의 직접적인 접촉을 했거나 환자로부터 오염된 손잡이 등을 간접적으로 접촉하였을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 혈액, 기구 등을 통하거나 목이나 파리, 진드기 등 매개충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내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어르신에게 발생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어르신 중 피부 가려움이나 발열, 기침, 발진, 구토, 설사 등의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증상 확인을 하고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간호사는 감염 의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사정 후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 후 감염 질환 확진 전까지 손 위생, 마스크 착용 등 모든 처치와 간호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주의 지침으로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 등을 통해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장 등은 보건소에 신고하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에 상황 보고를 합니다. 감염 의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도 연락합니다. 해당 시설은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접촉한 어르신이나 종사자는 격리를 실시하는 등 전파 경로별 격리 주의를 실시하고 접촉한 어르신이나 종사자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계약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의뢰하고 감염 어르신의 방에서 나온 세탁물과 의료 폐기물 등은 반드시 분리 배출합니다. 감염병 질환별 최대 잠복 기간까지 접촉자를 추적 관찰하는 등 추가 발병자를 조사합니다. 또 전체 종사자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감염자는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 후 해당 침실과 요양시설 실내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소독합니다. 감염병 관리보다 중요한 건 감염병의 발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장기 요양기간은 병원체가 존재하는 환경 및 병원소를 관리 제거하여 어르신이 병원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입소 어르신에 대하여 감염병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염병에 대해 증상을 보이는 어르신을 조기 격리시킨 후 보건소에 연락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 및 종사자 전원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장기 요양기간은 어르신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평상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과 개인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도 감염병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장기 요양기간을 만들기 위해 감염 예방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기관은 10개 모두 해당하시나요? 일상을 침해하는 치명적인 감염병, 올바른 정보 습득과 철저한 예방만이 감염병으로부터 나와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장기 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2편 감염 발생 시 대처법 1 호흡기계 편. 오늘은 호흡기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2차 시 목차, 코로나19 바로 알기, 코로나19 예방 수칙, 코로나19 방역 체크리스트, 결핵 바로 알기,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Q&A. 장기 요양기관 내에서 호흡기계 관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로나19 바로 알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계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할 만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대부분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말하기 등을 할 때 발생한 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감염되는데요. 이외에도 감염자의 침방울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오염된 표면을 손으로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져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 일부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으나 경증에서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37.5도씨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며 근육통과 두통, 인후통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후각이나 미각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최대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 감염이 의심될 시에는 의심 환자를 즉각 격리시키고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먼저 손 씻기. 감염병 예방에서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입니다. 먼저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또 소독제는 이동 동선 곳곳에 두고 수시로 손을 소독합니다. 외출이나 면회, 모임 등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자제합니다. 외출 시에는 물론이고 집단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가능한 어르신별 2m 이상, 최소 1m 이상 안전한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호흡기와 직접 접촉되는 식기류와 수건은 반드시 개별로 사용합니다. 실내를 수시로 소독하고 환기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체크리스트. 수급자와 종사자, 방문자 모두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손을 수시로 소독합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수급자와 종사자, 방문자의 발열 여부를 상시 확인합니다. 장기 요양기간의 특성상 건물 내부와 시설물을 수시로 소독하고 관리합니다. 실내를 수시로 환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듭니다. 발열이나 기침 외에도 근육통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안전수칙 매뉴얼에 따라 감염 의심 대상자는 즉각 격리 조치하고 곧바로 관할 보건소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합니다. 결핵 바로 알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핵 역시 호흡기계 대표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20년째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핵은 폐결핵 환자의 결핵균이 포함된 비말이 공기에 부유하다 타인의 호흡기, 특히 코를 통해 체내에 유입되어 폐와 장기를 감염시킵니다. 폐결핵 환자의 대부분은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입니다. 2주 이상 기침을 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결핵균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근래 쉽게 피로를 느끼며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지속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미열과 취침 중 식은땀이 흐르는 경우도 결핵을 의심해야 합니다. 결핵은 올바른 약 복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고 치료 시작 후 2주가 지나면 대개 전염력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2주 이상 지나 전염성이 없다고 판정된 결핵 환자와는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물건을 나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핵 감염이 의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결핵이 의심된다면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무르는 것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게 합니다. 감염 의심 환자는 1인실에 격리하며 특히 어르신이 많은 요양시설의 경우 문을 닫고 방 안의 공기가 복도로 유입되지 않게 합니다. 의심 환자의 생활실의 출입 인원은 최소화하며 방에 출입하는 종사자는 모두 N95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감염자가 머물렀던 생활실 바닥 등은 반드시 소독제로 소독하고 감염자가 사용한 침상과 탁자, 전화기 등 주변 환경 및 물품도 소독액으로 소독합니다. 특히 감염자의 방에서 나오는 장갑 및 마스크 등은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하며 감염자는 퇴소 조치 후 병원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흔히 독감이라고 알고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질환으로 잠복기는 평균 2일이며 대체로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발병 후 약 5일 정도까지 전염됩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37.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단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고령의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는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 개인 위생 및 면역 증강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수시로 손을 씻고 소독합니다. 병원균으로 오염된 비말로 인한 감염병인 만큼 평소 구강 청결 유지에 신경 씁니다. 충분한 수면과 고른 영양 섭취로 건강을 챙깁니다. 예방접종은 매년 10월에서 12월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특히 시설 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필히 접종하도록 합니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증상이 없더라도 간격 및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가급적이면 환자와 얼굴을 가까이 맞대는 것은 피하고 환자와 접촉하거나 환자가 사용한 물품을 만졌을 경우 즉시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종사자는 스스로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보호자 방문 시 역시 증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Q&A. 철저한 예방과 올바른 대처는 감염병으로부터 나와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장기 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3편 감염 발생 시 대처법 2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오늘은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에 대해 알아볼까요? 3차 시 목차 소화기계 감염병 바로 알기 식중독 바로 알기 노로바이러스 바로 알기 유행성 결막염 바로 알기 옴 바로 알기 요로 감염 바로 알기 B형 감염 바로 알기 Q&A. 장기 요양기관 내에서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화기계 감염병 바로 알기. 소화기계 감염병은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분변에 의해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를 음용했을 때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소화기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균자를 격리하고 시설물을 철저히 소독하며 배설물과 분변 등으로부터 청결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깨끗하고 올바른 손 씻기로 개인 위생의 생활 습관화를 실천합니다. 이외에도 조리 환경과 조리자의 청결 관리에 유의하며 음식물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평소 해충 박멸에도 신경을 씁니다. 식중독 바로 알기. 여름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문제 없겠죠? 식중독은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입니다.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생성 환경도 각기 다른데요.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분변이나 육류나 어패류에서 생성된 미생물에 의해 감염되며 곡류나 채소류 또는 살균이 안 된 우유나 치즈 등에 남아있는 오염원을 통해 감염되기도 합니다. 식중독균 감염 시 복통과 설사, 발열,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과 신경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바로 알기.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로바이러스는 겨울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히 움직이고 소량으로도 발병이 가능합니다. 또 추운 날씨로 인해 소홀해진 개인 위생관리 때문에 한겨울에 주로 발생합니다.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유행성 바이러스로 감염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독감에 걸렸을 때와 유사하며 구토, 설사, 복통, 발열, 오한, 두통, 속 울렁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주로 사람과 사람 간 전파와 식품을 매개로 한 전파 등으로 발생합니다. 생굴이나 조개, 회 등 익히지 않은 수산물 등을 먹거나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집단 배식에서 조리자의 손이 오염되고 그 음식을 섭취할 경우, 구토물과 침 같은 분비물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경우, 설사 증세를 보이는 기저귀를 만졌을 경우 등입니다. 노로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접촉을 주의하고 감염자는 의료기관 등으로 퇴소 조치합니다. 식중독 발생 시 급식을 중단하고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신속히 상황을 보고합니다. 전문 소독업체에 연락해 시설 전체를 소독합니다. 칼, 도마, 행주 등은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사용합니다. 바닥이나 조리대 등은 물과 염소계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 살균합니다.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분리수거하여 열탕 소독하고 분리 세탁합니다. 바이러스로 오염될 수 있는 화장실 손잡이 등을 세심하게 소독합니다. 식중독 전파 예방을 위해 특별 병실 내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합니다. 오물이나 변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일회용 비닐 장갑 등을 착용하고 비닐봉투에 넣은 후 염소계 소독제를 스며들 정도로 분무하고 밀봉하여 폐기합니다. 린넨류는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에 넣어 분리하고 세탁실로 보냅니다. 감염된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은 침상 옆에 따로 배치하여 다른 어르신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합니다.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가열, 조리한 음식물은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일이나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씻은 후 섭취합니다. 어패류 등은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여 섭취하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이나 구토물에 접촉을 금합니다. 종사자 및 어르신의 손 씻기를 철저히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평소 음식물 위생 관리와 주방의 청결 유지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시설 내 철저한 위생 관리를 습관화해 주세요. 옴 바로 알기. 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옴은 진드기 등 작은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감염병입니다. 암컷 옴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 표면 바로 아래 평균 30에서 50개의 알을 낳는데, 이 알이 부화되면 유충이 피부 표면 밖으로 나와 퍼지며 증상을 유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켜 감염을 확산시킵니다. 옴은 보통 가까운 신체 접촉이나 침구, 수건 등을 함께 사용할 때 전파되는데, 요양시설같이 공동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 발생 확률이 높으며 직접 접촉이 잦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감염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옴에 감염되면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감염 부위를 손으로 긁을 때 많은 수의 진드기가 손톱 밑으로 들어가 신체 다른 부위로 전파되어 감염을 확산시킵니다. 옴의 잠복기는 최대 6주로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옴을 전파시킬 수 있으며 재감염의 경우 1일에서 4일 사이 증상이 발생합니다. 옴에 감염된 사람은 피부 발진과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데 특히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피부 발진은 보통 손가락 사이, 손목에 접히는 부위, 남성의 성기 주변, 발가락, 발목 및 여성의 가슴, 겨드랑이, 허리 등에 분포되는데 흔히 말하는 여드름이나 뾰루지와 유사한 형태로 발진합니다. 그렇다면 옴은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1단계 의심. 먼저 피부 발진이 손가락 사이나 몸에 접히는 부위에 분포하거나 다수의 입소자 및 보호자가 비슷한 시기에 가려움증을 호소한다면 일단 옴을 의심합니다. 2단계 진단. 감염 의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
몸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치료. 확진되면 필요시 독립된 장소에 격리하고 장갑 및 가운을 착용하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료제를 야간에 머리 및 얼굴을 제외한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치료제를 바릅니다. 이때 턱선 아래 전신에 도포하고 회음부와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에도 꼼꼼하게 바릅니다. 2에서 4주 후 병원에 재방문해 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 주거시설에서 감염 어르신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 내 모두 치료받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 4단계 관리.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바르고 옷과 침구류 그대로 수면을 취한 뒤 다음날 샤워를 한 후 사용했던 옷과 침구류, 수건 등은 모두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세탁은 50도에서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하며 3일 정도가 경과한 후에 사용합니다. 세탁이 어려운 물품은 비닐백에 넣어 7일 이상 격리 보관 후 재사용합니다. 청소는 매일 전용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며 사용이 어려우면 일회용 흡수포를 이용합니다. 이때 진공청소기 내부는 세척하고 흡수포는 의료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어르신이 퇴실할 경우 머물렀던 생활실은 반드시 소독합니다. 요로 감염 바로 알기. 요로 감염은 신장이나 요관, 방광, 요도, 전립선 등 비뇨기에 생기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80% 이상이 카테터 삽입 과정이나 유치 도뇨 간의 관리 중에 감염될 수 있고 소변백의 위치가 잘못되어 소변이 방광내로 역류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엔 다음과 같이 대처합니다. 계약 의사와 상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유치 도뇨관을 제거합니다. 표준주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수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필요시 계약 의사 처방에 따라 경구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B형 감염 바로 알기. B형 간염은 간에 생기는 염증으로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 등에 의해 감염됩니다. 때문에 감염된 어르신을 돌볼 때나 체열기 등 바늘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B형 간염 감염이 의심될 때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B형 간염 어르신에게 사용한 바늘에 찔린 경우 즉시 간호사나 사무국장에게 알리고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B형 간염 검사를 받습니다. B형 간염에 감염된 어르신을 돌볼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B형 간염 어르신 접촉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B형 간염 어르신은 차트에 표시해 종사자가 모두 주의할 수 있게 합니다. B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자를 따로 격리 조치하지 않습니다. B형 간염 어르신을 진찰하거나 간호할 때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습성 시술 시에는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유행성 결막염 바로 알기. 여름철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유행성 결막염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안구 질환으로 눈의 분비물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감염된 환자가 사용했던 수건이나 침구, 세면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경우 주로 전파됩니다. 유행성 결막염은 전파력이 높아 집단 생활을 하는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일단 어르신의 눈이 출혈됐거나 눈물이 자주 흐르거나 눈곱이 심해졌다면 유행성 결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 평소와 같은 조명에도 눈이 부시다고 하거나 눈꺼풀이 붓고 손으로 눈을 계속 만지는 행동을 보인다면 역시 유행성 결막염 또는 출혈성 결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르신에게 유행성 결막염 등의 증상이 보일 경우 종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 결막염 어르신과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합니다. 어르신이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합니다. 특히 보호자들에 의한 전파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약을 적정 간격으로 점안하고 열이 나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눈물, 눈곱 등 분비물을 닦은 거즈나 티슈 등은 개인별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폐기합니다.
안 되는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질병의 진행 정도를 모니터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착용시키지 않습니다. Q&A. 철저한 예방과 올바른 대처는 감염병으로부터 나와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장기 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4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 1 수급자 편. 오늘은 수급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4차시 목차 손위생 관리 감염병 예방하는 올바른 손 씻기 개인 보호장구 사용 유치 도뇨관 관리 장기 요양기관의 특성상 입소 대상 대부분 고령의 오랜 지병 등으로 외부 감염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는 감염 예방에 대해 바로 알고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 첫 번째, 어르신 관리 시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위생 관리 어르신을 서비스하는 과정 중 손에 병원균이 오염되면 오염된 손으로 준비한 약이나 음식은 종사자 또는 어르신의 몸에 들어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3시간 만에 세균은 26만 마리가 증가합니다. 또 올바르게 손을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세균이 손에 남아있게 됩니다. 어디가 잘 씻기지 않는지 살펴볼까요? 때문에 손은 올바른 방법으로 수시로 씻어야 하는데요. 이럴 때 반드시 꼭 손을 씻습니다.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코를 풀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 화장실 이용 후에,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투약을 준비하기 전에,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환하기 전과 후에, 소변백에 소변을 비우고 장갑을 벗으면, 객담 흡입 전과 후에, 욕창이나 상처 소독 전과 후에,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버린 후에, 종사자 여러분의 모든 행동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장갑 착용이 손 씻기를 대신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하는 올바른 손 씻기. 먼저 손을 씻을 때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40초에서 60초 동안 손을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씻습니다.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을 씻을 때는 알코올젤을 손바닥에 덜은 후 손의 모든 표면을 묻혀줍니다. 그리고 양손의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여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릅니다. 그리고 반대쪽의 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릅니다. 두 손을 깍지 끼며 마주 잡고 비벼주세요. 한 손에 엄지를 거머쥐듯이 회전하여 문지릅니다.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바닥을 비벼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 씻는 방법입니다. 동작을 숙지하며 잘 따라해 보세요. 먼저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 손의 모든 표면에 충분한 양의 비누를 묻힙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릅니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손톱 밑을 문지릅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헹구고 종이 타올 등으로 손을 철저히 건조시킨 후 사용한 종이 타올을 이용해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깨끗이 씻었다면 이번에는 손을 씻을 때 사용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 씻기 제품 선정 시 제품 살균력이 좋고 자극이 적으며 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고체용 비누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하여 건조한 상태로 보관합니다. 젖은 타월은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손을 씻은 후 손 건조는 종이나 천으로 된 일회용 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대부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개인 보호장구 사용. 어르신을 보다 안전하게 돌보려면 종사자의 개인 보호장구 착용 또한 필수입니다. 어르신의 혈액이나 체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사용합니다. 이때 일회용 비닐 장갑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장갑이 찢어진 경우에는 바로 교환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공기나 호흡기 분비물로 전염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마스크는 의료용 이상의 마스크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는 앞을 만지지 않고 끈을 풀어 끈을 잡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어르신의 피나 고름, 대소변 등의 분비물로부터 의복의 오염을 막기 위해 가운을 착용합니다. 가운이 찢어지거나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새 것으로 교체 사용합니다. 일회용 비닐 가운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 보호구 차기와 탈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보호구 4종 차기법. 개인보호구를 준비합니다.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가운을 착용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킵니다.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후 불고 흡 들이마시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장갑은 옷소매 위를 덮어 소매가 노출되지 않도록 착용합니다. 개인보호구 4종 탈의법.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의 겉면을 잡고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의 안쪽만을 잡고 벗겨 말아서 버립니다. 손소독을 합니다. 가운의 끈을 풀고 가운 겉면이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깥으로 말아주면서 탈의합니다. 장갑 소독 또는 손소독을 합니다. 안면 보호구 혹은 고글 안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합니다. 장갑 소독 또는 손소독을 합니다. 마스크를 제거합니다.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제거합니다. 손소독을 합니다. 유치 도뇨관 관리. 어르신이 스스로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유치 도뇨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에 특히 유의합니다. 소변이 배출된 소변이 담긴 주머니는 항상 아랫배보다 아래로 유지해 중력에 의해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소변백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소변백은 4분의 3 이상 차기 전에 비워줍니다. 소변백을 비울 시 개인별 소변기를 사용합니다. 소변의 색이나 양이 변하는 경우 반드시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셀 경우 오염이 심할 경우에는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유치 도뇨관이 꺾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합니다. 유치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가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 수시로 확인합니다. 유치 도뇨관 삽입부는
하루 한 번 깨끗한 물과 세정제를 이용해 씻어줍니다. 회음 부위는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소변을 비운 후 배액관 끝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배액관을 제 위치에 끼워 넣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변 올바르게 비우고 계신가요? 어르신의 소변백을 비울 시 종사자는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소변 배출구가 소변통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며 소변을 비웁니다. 배출구 끝을 알코올 솜 등으로 소독한 후 배액관을 원래 위치에 끼워 고정합니다. 비운 소변의 양을 확인합니다. 소변을 비운 소변기는 물과 세정제로 세척하고 건조시킵니다. 장갑을 벗고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기관 만들기. 종사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세요.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장기 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5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 2 수급자 편. 오늘은 수급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차시 목차, 경관 영양관리, 피부관리, 호흡기 감염관리, 욕창관리, 약품관리, Q&A.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 두 번째, 어르신 관리 시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관 영양관리. 경관 영양 준비 전과 제공하기 직전에는 손을 씻어주세요. 경관 영양과 함께 제공하는 물은 음용수,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새로 개봉한 물을 이용합니다. 경관 영양액을 미리 개봉하거나 따라 놓지 않고 매 경관 영양 시작 시점에 개봉합니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후 영양관과 경관 영양 주입 장치, 예를 들어 영양백, 주입 세트 등을 연결합니다. 경관 영양백에 적절한 용량 350에서 500cc의 유동식을 준비하여 걸대에 걸고 백에 연결된 챔버에 적절히 채워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막힘을 예방하기 위해 경관 영양 전과 후에 30ml의 물로 영양관을 씻어내야 합니다. 경관 영양을 할 때 어르신의 상체를 30에서 40도 높이고 서서히 주입합니다. 주입 후 1시간 동안 상체를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경관식 후 남은 영양액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버려주세요. 사용 전 경관 영양액은 제조사의 지침에 맞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일회용 경관 영양백은 1회 사용 후 폐기해야 합니다. 피부관리. 병사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은 자칫 피부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평소 어르신의 피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어르신의 피부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찰과상이 있을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으니 찰과상 예방을 위해 종사자는 어르신을 돌볼 시 반지나 팔찌 등의 보석류를 착용하지 않으며 손톱은 짧고 둥글게 깎습니다. 욕창 예방을 위해 시트와 기저귀는 주름지지 않도록 잘 펴고 잠옷이나 시트가 젖으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자세를 변경해 주는데 이때 체위 교환을 통한 같은 부위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기저귀 착용자의 경우 수시로 확인하고 자주 교체해 눅눅함을 방지합니다. 침상에 먼지나 음식 찌꺼기 등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합니다. 욕창 관리. 어르신에게 상처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돌봄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지시와 상처 부위의 상태에 따라 드레싱 교환 횟수를 조정하고 드레싱이 적거나 더러워진 경우에는 바로 교환합니다. 드레싱을 하기 전에는 손을 씻고 드레싱을 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며 드레싱이 끝난 후에는 장갑을 벗고 손을 씻습니다. 어르신의 상처 부위에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피부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피부가 빨갛게 되며 부종이 있거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호흡기 감염 관리. 어르신이 호흡곤란으로 산소요법을 받거나 폐렴 등으로 객담을 흡인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합니다. 비강 캐뉼라 또는 산소 마스크는 멸균된 것이나 새 것으로 사용합니다. 객담 흡입통은 매 환자마다 소독 또는 멸균하여 사용하는데, 객담 흡입통에 객담이 4분의 3 정도 차면 폐기하고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객담 흡입 카테터는 어르신마다 새 것으로 사용합니다. 흡입에 사용하는 멸균 생리식염수는 매일 교환하며 남은 것은 반드시 폐기합니다. 약품 관리.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약품 관리 역시 중요한데요. 모든 약품과 비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인슐린과 같이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은 꼭 냉장 보관해 주세요. 약품은 잠금 장치된 곳에 별도 보관해 주세요. 약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약은 즉시 폐기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는 약은 개봉일을 기록합니다. 캡슐에 들어있는 약은 미리 개봉하지 않고 복용 직전에 까서 복용시킵니다. 시럽의 경우 스포이드나 주사기, 눈금이 있는 계량컵 등으로 정확한 용량을 덜어 복용시킵니다. 시럽 약통에 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약통 밖으로 배출된 시럽은 약통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개봉 후 가능한 빨리 사용하고 색깔과 냄새 등이 변질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약 시에는 어르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양을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법으로 복용시킵니다. 간호비품은 매 사용 후 즉시 사용 용도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합니다. 그리고 한 어르신에게 사용한 후 다른 수급자에게 사용을 하는 기구나 물품은 반드시 소독하여야 합니다. 일회용품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일회용품 포장이 파손되거나 젖으면 즉시 폐기합니다. 장기 요양기간의 경우 많은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갖가지 오염균이 부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내외 기온 변화가 크지 않고 미세먼지가 없는 쾌청한 날은 2시간마다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실내를 자주 환기해 쾌적한 환경을 만듭니다. Q&A.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장기 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6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 3 환경관리. 오늘은 환경관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6차 시 목차 실내외 방역 소독, 주방 위생 관리, 세탁물 관리, 폐기물 관리. Q&A.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 세 번째, 장기 요양기관 내 환경 및 위생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환경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실내외 방역 소독, 올바르게 실천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의 손이 많이 닿는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침대 난간 등의 시설물은 소독제를 이용해 매일 닦아주세요. 침실과 화장실, 거실 등 주 생활 공간은 하루 1회 이상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해 시설 내 소독을 실시합니다. 화장실 등 오용 공간에서 사용하는 걸레와 생활실 등 청결 공간에서 사용하는 걸레는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냉방기의 필터와 먼지는 주기적으로 세척 관리해주세요.
소독제를 스프레이통에 넣어 분무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를 사용해 폐기하고 뚜껑 등으로 밀폐 보관해주세요. 쓰레기통은 비울 때마다 물로 씻어내고 잘 말리고 필요시에는 락스류로 소독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한 당일 치웁니다. 밀대걸레와 걸레류는 사용 후 세탁하고 건조시킵니다. 여기서 잠깐! 시설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각종 소독제, 올바른 사용하고 계신가요? 손이나 피부, 테이블 등에 사용하는 액체형 소독제의 경우 알코올인 에탄올 성분으로 가연성과 독성이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호흡기에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화기나 전자제품, 불꽃, 뜨거운 표면 등은 피해서 사용하고 소독제 사용 후에는 곧바로 사용 표면을 건조시킵니다. 넓은 환경의 표면을 소독하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설에서 흔히 사용하는 염소계 소독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독제는 공인된 기관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제품의 설명서를 확인하여 소독제의 농도와 적용시간, 유효기간 등을 준수합니다. 개봉한 소독제는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소독제는 재보충하지 않으며 소독제 용기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용기를 재사용할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합니다. 상황에 따라 차와 염소산 나트륨을 올바르게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침실 청소 및 소독 시에는 500에서 1000ppm, 구토, 배설물, 분비물로 오염된 표면 또는 물품에는 1000ppm, 혈액, 체액 유출로 오염된 표면 또는 물품에는 5000ppm으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염소계 소독제인 락스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절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락스는 더운 물에 첨가할 경우 발암물질을 생성하므로 반드시 찬물에 희석합니다. 세제와 혼합하지 않도록 합니다. 희석액은 매일 새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금속 용기에 희석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용 시에는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사용 후 물로 헹구거나 마른 천으로 닦아내도록 합니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 방법은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독제를 분무 시 감염연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협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 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소독제의 제품 설명서 사용 방법이 분무 분사 방식인 경우 일회용 천, 타올에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여 적신 후 표면을 닦습니다. 주방은 어르신과 종사자가 먹는 음식을 다루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주방 사용 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조리 시에는 반드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 식품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수세미와 행주는 하루 2회 이상 삶아주세요. 도마와 칼은 육류, 어류, 채소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 주세요. 도마와 칼은 식품별 사용 시마다 흐르는 물에 10초 이상 씻어주세요. 고기를 익힐 때에는 중심 온도 기준 75도씨에서 1분 이상 익혀주세요.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을 때에는 보관일자, 유통기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냉동식품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리식품을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합니다. 냉장 온도는 0에서 10도씨 이하, 냉동 온도는 영하 18도씨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냉장고는 내용물로 꽉 채우지 않고 70% 이하로 넣어주세요. 식품을 냉동 보관하더라도 보존기간은 1주에서 3주 사이로 합니다. 생고기와 조리된 음식은 구분하여 보관해주세요. 뜨거운 음식은 식힌 후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주방 환경을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세탁물 중 법정 감염병 수급자가 사용한 것이나 병원균의 오염이 우려되는 것, 어르신의 체액이나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탁물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르신의 소변이나 대변 등이 묻은 세탁물은 방수비닐 등의 별도 용기에 보관 후 분리하여 세탁합니다. 염소계 소독제인 락스를 사용하거나 삶는 등의 방법이 불가능한 소미불 등은 일광 소독을 충분히 시행합니다. 세탁 시간이 길다고 때가 잘 빠지는 것이 아니니 오염이 심할 때에는 불림 세탁이나 부분 세탁을 병용합니다. 세탁이 완료된 의복이나 담요, 이불 등은 청결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합니다. 이불이나 요 등은 주기적으로 교환하며 혈액이나 소변 등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합니다.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각종 오염원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폐기물 배출과 처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세요. 어르신에게 사용한 물품과 분비물이 묻은 물품은 방수 비닐로 1차 포장하고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은 규정에 따라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처리 배출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어르신에게서 나오는 가래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합니다. 배설물을 만질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며 처리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어르신이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에는 열탕 소독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30분간 담궈 소독합니다. Q&A.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장기 요양기관 만들기. 종사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세요.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장기 요양기관 안전 감염관리 7편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오늘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7차 시 목차,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방법, AED는 어떻게 사용할까?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종종 응급 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각적이고 올바른 처치가 필요한 순간,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에 당황하지는 않나요? 기관 내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 환자분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목에 뭐가 걸리셨나요? 제가 뒤에서 빼드릴게요.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대상자 입안의 음식물을 빠르게 꺼냅니다.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하임리히법을 사용합니다. 하임리히법 1단계. 대상자 등 뒤에서 양팔로 대상자의 복부를 감싸 안는다. 하임리히법 2단계. 한쪽 다리는 대상자의 다리 사이로, 다른 한쪽 다리는 뒤로 뻗어 균형을 잡는다. 하임리히법 3단계. 주먹진 손의 엄지손가락을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의 중간 정도 놓고 다른 한 손으로 감싼다. 하임리히법 4단계. 팔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배를 안쪽으로 누르면서 위로 5회 당겨준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면 곧바로 대상자를 산소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하며 119에 신고합니다. 호흡곤란. 호흡곤란 증상 확인 시 대상자의 자세를 반자위나 자위로 취합니다.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심호흡을 격려합니다. 필요시 119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저혈당 쇼크.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어지러움과 허기짐을 호소하며 의식 저하 및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저혈당 쇼크를 의심합니다. 발견 즉시 의료진과 주위에 즉시 알리고 혈당 쇼크가 의심될 경우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때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요구르트 1병 또는 사이다 2분의 1잔 또는 초콜릿 3쪽 등이 적당합니다. 만약 대상자의 의식이 없다면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골절. 뼈가 외부로 노출된 경우 억지로 뼈를 안으로 밀어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척추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화상. 화상 환자 발생 시 화상 부위를 깨끗한 천으로 감싸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화상 부위에 절대 이물질을 바르거나 닿지 않게 합니다. 화상 부위를 5도씨에서 12도씨 정도의 찬물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에서 30분 정도 식힌 후 옷을 벗깁니다. 만약 화염 화상으로 옷이 피부에 붙어 있다면 그대로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보통은 화상으로 인해 신체에 옷이 달라붙었다면 옷을 잘라내야 하며 착용 중인 장신구는 빠르게 제거합니다. 응급조치 후 119에 연락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뇌졸중.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질환으로 심한 두통과 심한 구토, 의식 소실의 증상과 더불어 입가가 밑으로 처지고 침을 흘리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심한 경우 마비 현상과 함께 의식이 소멸되기도 합니다. 뇌졸중 환자 발견 시 119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가슴 통증. 가슴 통증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주위에 알리고 자위나 반자위 등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며 목이나 가슴, 허리를 조이는 옷을 풀어줍니다. 응급조치 후에는 119에 신고하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출혈. 출혈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출혈 부위를 압박 지혈하고 상처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며 다리는 올려줍니다. 응급조치 후 119에 신고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이번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 발견 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외치며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 떠보세요. 대상자의 의식이 없다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대상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경우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깍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대상자의 가슴 압박점인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인 지점을 찾아 30회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때 압박 깊이는 일반인의 경우 약 5cm, 소아의 경우 4에서 5cm로 하고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를 유지합니다.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대상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환자의 기도를 개방합니다. 대상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대상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대상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때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경우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만을 시행합니다.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켭니다. 성인 환자용입니다.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 2개의 패드 중 한 패드를 오른쪽 쇄골 아래에 부착하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 중앙선에 부착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동안 환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심전도를 분석 중입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하면 기계에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충전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고 빨간색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후 심장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심장 충격을 시행한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올바른 안전 대응 방침 준수로 안전하고 안심되는 장기 요양기관 만들기에 앞장서 주세요.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 슬기로운 장기 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8편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오늘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8차 시 목차, 화재 예방과 관리, 화재 대처 방법, 화재 진압 방법, 119 신고 절차, 화재 발생 시 업무 분장, 낙상 관리, 환경 정비 시 유의사항. 불시에 일어나는 안전사고,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프링클러와 화재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화기는 제조일이 10년이 넘은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고 화재 감지가 없는 곳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추가 설치를 권장합니다. 또 시설에서는 화재 진압 및 피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화재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담뱃불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흡연은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합니다.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리고 불시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재떨이에는 약간의 물 또는 모래를 부어넣고 흡연구역에는 소화기를 비치합니다. 전기로 인한 화재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전열기 사용 시 자동온도 조절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사용한 전기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가스 역시 화재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스 시설 및 기구 이용 시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충분히 환기시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소방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재 경보가 울릴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비상 수집. 야간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먼저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깨우고 모이게 한 다음 대처 방안에 따라 밖으로 대피하거나 화재를 진압합니다. 대피 방법의 결정. 문이 있는 공간 이동 시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연기가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할지 결정합니다. 신속한 대피. 대피를 할 때에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 또는 지정된 대피로를 통하여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창문으로 구조 요청을 하거나 대피 공간 또는 경량 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119 신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휴대폰이 있어 신고가 가능하다면 속히 신고하되 신고로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대피 후 인원 확인. 공터나 들, 사전에 약속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합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립니다. 다음은 직접적으로 불을 발견했을 때 대응 방법입니다.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다면 불을 발견한 순간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의 화재 상황을 알립니다. 화재 정도에 따라 진압과 대피 여부를 결정하는데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는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 등을 활용해 신속히 불을 끕니다. 하지만 불이 이미 커진 상태라면 젖은 수건 또는 담요를 활용하여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합니다. 시설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량 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하여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 실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하였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이번에는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가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합니다. 손잡이를 꽉 움켜쥡니다. 소화기 분말이 골고루 분사돼 불을 덮을 수 있도록 분사합니다. 자, 그럼 소화기 사용법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실외에서 소화기 사용 시에는 바람을 뒤로 하고 실내에서 사용 시에는 문을 등지고 뿌립니다. 그리고 일반, 유류, 전기 화재는 ABC 소화기,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는 등 소화기마다 화재 진압의 적응성과 특성이 다르니 평소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사용 시에는 가급적 2인 1조로 작업하며 평소 소화전함 주변에는 장애물을 두지 않습니다. 소화전을 사용할 때는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펴주고 한 사람은 노즐을 잡고 방수 자세를 취하고 대기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 호스 잡는 것을 돕습니다.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이번에는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재 등으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전화합니다. 상황 요원 연결 시 침착하게 본인의 위치와 주소, 현재 상황, 부상 여부 등을 알리고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 중 발생한 연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손수건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연기가 흡입될 수 있는 코와 입을 보호합니다. 자세는 최대한 낮게 유지합니다. 다른 손으로 벽을 짚습니다.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기간 화재 발생 시 업무 분장입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 대비를 위해 종사자 여러분 모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특성상 기력이 약한 수급자들이 이동 시 넘어지거나 침대 등에서 떨어져 다치는 낙상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낙상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낙상한 환자에게선 타박상과 염좌, 찰과상, 자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타박상의 경우 상처 부위를 가슴보다 높게 하고 얼음찜질을 실시합니다. 염좌의 경우는 냉찜질을 하고 붕대나 부목으로 상처 부위를 고정합니다. 찰과상은 얼음찜질을 실시하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운동을 제한합니다. 자상이 발생한 경우 지혈부터 실시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시설 내에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합니다. 우선 수급자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정비해 낙상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깃줄, 방석, 카펫 등을 치웁니다. 부득이하게 바닥에 카펫이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킵니다. 전화기나 의자,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곳에 둡니다.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은 단차를 적게 합니다.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이나 가구 표면에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안전 가드 등을 부착합니다.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반드시 침대 난간을 올려 고정합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넷에 보관하고 잠금 장치를 합니다. 다음은 낙상 예방을 위한 수급자의 의복 및 신발 착용 주의사항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어 몸을 움츠려 균형 감각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니다.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도록 합니다.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뒤가 막힌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행차나 지팡이 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기관 내 조명은 실내는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를 유지합니다.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 등은 항상 환하게 밝혀두거나 센서 등을 설치합니다. 낙상 사고가 낮은 화장실의 경우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욕조 안이나 욕실 바닥 등에는 미끄럼 방지 방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안전하고 안심되는 장기 요양기관 만들기에 앞장서 주세요. 우리 장기 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합니다.